여의도 정치도사와 만나는 시간이죠. 예, 정치구단 국회법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기왕이면 해남완도 진도 출신. 해남완도 진도 출신. 예, 동백꽃을 단 남자. 정치 읽어주는 남자. 네, 그러니까요. 먼저 네. 진짜 거물이 가셨잖아요. 김민기 선생님. 학전 예. 김민기 선생. 예. 아침 이슬처럼 갔는데 예. 저는 이분하고 친하지는 않았지만은 교류는 했어요. 김대중 대통령님도 네. 이호 여사님도 그 학전 소극장 얼마나 예. 그 불편해요. 예. 가셔서 지하철 1호선을 보셨단 말이에요. 네. 제가 한 4번, 한 4번, 5번 봤을 거예요. 문화관광체육부 장관을 하면서 또 갔어요. 네. 가서 관람하고 김민기 선생과 그 배우들, 네. 스태프들 몇 명 안 되니까 그 불고기집으로 네, 네. 초청을 해가지고 소주 마시면서 얘기를 하면서 문체부에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서 도와주는 예산이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대학로 소극장에 어려움이 많으니까 우리 문체부에서 좀 확전을 돕겠다. 네. 했더니 청색을 하고 거절을 해요. 물론 문화예술계를 위해서 문체부에서 돕는 것은 환영한다. 네. 그렇지만 나는 지원을 거절한다고. 거부한다고. 내가 굉장히 무관했어요. 예. 나는 선이었는데 네네. 마치 이 정치적으로 활용을 하려고 그러는 거 같아서 내가 미안하다 예. 했더니 나중에 후문을 들으니까 정부의 지원은 어떤 정부였든지 안 받았대요. 예. NGO 생각이시네요. 예. 진짜 문화예술인 김민기예요. 문화예술계의 선비야.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국정원장 간두고 저는 대학로 소극장을 잘 가거든요. 그러세요. 거기를 또 한번 가자. 네. 해가지고 아는 분한테 연락을 했어요. 예. 그랬더니 김민기 선생이 병환 중인데 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식사를 같이 하자. 예. 했는데 내가 가니까 예. 도저히 자기 몰골을 보여주기 싫다. 아이고야. 그리고 좀 피곤하다 해서 안 나왔더라고요. 그렇게 가셨어. 예. 그런데 진짜 필요한 건강했으면 얼마나 좋은 그런 역사적 인물이죠. 맞습니다. 가신 것에 대해서 예. 조의를 표하면서 네. 그래도 또 우리는 발전해 나가야 하기 때문에 네.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얘기합시다. 네. 진짜 그 아침 이슬 부르면서 독재와 싸우고 예. 박근혜 국정농단 사태 때도 아침 이슬을 그렇게 불렀었는데 선생님 MB 해석하게 때 광우병 포동할 때도 MB도 불렀던 그렇죠. 자기도 따라 불렀던. 예, 그러니까요. 예. 자, 본격적으로 저희가 말씀을 좀 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지난 20일 김건희 여사가 종로구 창성동의 경호처 건물에서 12시간 동안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조사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후폭풍이 엄청나게 커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아니 애도하는 김민기 선생 얘기 끝에 왜 또 화난 얘기를 질문을 해요? 죄송합니다. 저는 너무 뜨거운 뉴스였어요. 김민기 선생도 화냈을 거예요. 네. 우리나라 대한민국 검찰 역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 영부인을 대면 조사했습니다. 네. 이제 이건 역사에 남아요. 네. 계속 문제가 될 거예요. 네. 이번에도 과거 영부인들이 퇴임 후 영부인들이 수사받은 게 또 다 나왔습니다. 소환되잖아요. 예. 이게 최초예요. 예. 그런데 이런 치욕적인 검찰 수사의 기록을 남긴 현재의 대한민국 검찰을 역사가 어떻게 평가할지 국민이 어떻게 평가를 하고 생각하겠어요.
검찰이 조사한 거 아니에요. 네. 김건희 여사가 네. 대통령실로 예. 검사를 소환해서 예. 나 깜빡한 것 등 받아 적어가라 받아 적어가라. 하면서 자기 변명한 거 아니에요. 예. 그 출장 서비스를 도둑 수사지. 도둑 수사. 출장 부패식으로. 예. 이게 어떻게 있을 수 있어요? 나는 네. 이원석 검찰총장이 패싱되고 네. 늦게 보고를 받고 그 다음날 아침에 화를 내고 예. 진상 파악을 하라겠다. 네. 이렇게 한 것은 검찰 오여구 역사를 좀 지워보려고 네. 그래도 한 조치다라고 하는데 네. 이원석 검찰총장도 진상조사가 뭡니까? 네. 감찰 지시를 해야지. 그렇죠. 예. 감찰 지시하라. 이렇게 촉구하고 만약 26일 네. 우리 법사위 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회가 있는데 네. 이원석 검찰총장을 증인으로 채택돼 있기 때문에 예. 출석하나요? 해야죠. 예. 아니 피고인들은 혐의자들은 네. 검찰이 부르면 다 가고 국회에서 법에 따라서 네. 증인으로 소환시켰는데 네. 안 하면 그건 또 아니죠. 네. 그래서 나오면은 그러한 것을 추궁할 거예요. 사실상 이원석 총장이 26일 날 본인이 나와서 본인이 판단하는 잘못된 이번 수사와 관련해서 잘못된 점들을 조목조목 이야기하고 국민께 사과하는 것도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기회죠. 예. 그리고 그렇게 해주는 것이 네. 검찰 오여구 네. 오점 역사를 정리해 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원석 총장이 유불린을 떠나서 자기가 수십 년 검찰에 있었고 검찰 수장, 네. 총장까지 했다고 하면은 검찰 역사에 도움이 되는 네. 치욕을 남기지 마라. 네. 그래서 26일 나와서 당당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밝히고 사과하고 감찰 지시를 내리고 오시라. 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감찰을 하니 많이 이것도 또 막 여러 가지로 논란이 있던데요. 일단 보고도 안 하고 기본적으로 뭐 검찰의 성역도 예외도 없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성역도 예외도 만들어버린 수사였고 원칙도 자, 완전히 허물어버리고 뭐 그건 뭐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국민들이 지금 시청자들이 다 알아요. 예. 그런데 서울중앙지검장 이름이 뭐죠? 이창수. 이창수. 네. 이창수 지검장. 서울지검장은 예. 담당 차장이 예. 자기한테 보고를 하지 않고 패싱시키고 수사했으면 잘했다 하실 거예요? 맞습니다. 이건 잘못 아니에요. 네. 그리고 제가 오늘 깜짝 놀란 것은 조선일보에 네. 두 수사검사가 예. 사표를 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얘기 들으셨어요? 예. 기사 봤습니다. 예. 기사 봤죠? 예. 그래서 잘못한 사람은 중앙지검장 이창수. 예. 왜 이 검사들이 검사들이 사표를 사표를 냈을까? 냈을까? 저는 합리적 의심을 첫째. 네네. 자기들이 수사한 결과를 보니까 예. 기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 기소를 안 할 수가 없다. 기소 안 할 수가 없다. 김건희 이런 여사. 판단이 있으니까 예. 만약 기소를 했다가 윤석열 대통령 임기가 3년 남아 있는데 예. 자기들이 어떻게 될까? 불벼락 맞을 수도 있다 인사에서. 날벼락 맞을 수 예, 있죠. 뭐. 예. 두 번째, 자기들이 수사를 부실하게 했지 않는가? 그러니까 검찰총장이 감찰 진상 파악을 하겠는데 감찰을 안 할 수 없을 거고 네. 재수사를 하게 됐을 때 자기들의 책임. 예. 세 번째는 국회에서 저렇게 네. 김건희 특검을 국민 지지를 받으면서 하고 있는데 네. 자기들 수사가 부실했기 때문에 비판받지 않을까. 네. 나는 이런 세 가지 점에서 좀 합리적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왜 자기들이 사표내요? 그러니까요. 아니 자기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예, 뭐 이원석 총장의 감찰 혹은 또 그
새롭게 진상 파악을 하라는 것에 대한 반발로 사표를 냈다. 이렇게 아니, 그건 저는 구실 같아요. 중요한 예. 이유는 아니다. 예. 저는 그렇게 핵심은 봐요. 그러니까 예. 이 세 가지에 있다. 첫 번째는 김건희 여사 기소 안 하면 안 되는 상황. 그리고 이게 잘못돼서 재수사해야 되는 그 상황. 또 하나는 특검이 있을 때 혹여라도 본인들이 책임져야 되는 상황이 올까봐 사표 던져버리고 나가버린 거다. 이런 해석. 저는 그렇게 합리적 의심을 하는데 네. 어떻게 됐든 그 수사 검사들은 네. 저 영부인 소환 받고 그리 가라 네. 했으니까 갔지. 네. 그냥 갔겠어요? 근데 이 정도 되면 이원석 총장도 차라리 사표를 내버리고 뭐 이런 게 더 나은 거 아니냐. 근데 지금 보면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는 태도고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실제로 이 사건 다시 한번 들여다보겠다라는 절차를 밟겠다는 걸로 보이는데 이원석 총장의 이런 결정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원석 총장은 자기 말 맞다나 예. 대검 차장 때 검찰총장 직무대행부터 2년 이상을 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떠나도 네, 나는 미래는 없다. 그렇지만은 검찰 역사에 네, 모욕을 남기고 떠나면 불명예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임기 동안에 네. 철저하게 예, 감찰 지시를 하고 예, 반드시 예, 재수사를 해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영부인을 중앙지검으로 소환 네, 포털라인에 세우면서 그 검찰의 모습을 예, 국민한테 보여줘야 예, 이번에 오점이 좀 상쇄된다. 네, 그렇지만은 김건희 여사의 그러한 태도에 대해서는 네. 역사가 가혹하게 비판할 것이다. 모든 검찰 수사에 앞으로 네. 다 나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근데 저도 어제 이제 검찰 쪽 분위기를 알려고 취재를 해봤더니 검찰 분위기는 이원석 총장에게 적극적으로 좀 찬동하면서 김건희 여사 조사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라는 기류가 아니라 이미 이원석 총장은 임기가 얼마 안 남은 끈떨어진 총장이기 때문에 저 사람 뭐라고 하든가 말든가 지금 핵심은 이창수 중앙지검장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줄 서는 분위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사 문제 때문에 특별하게 이원석 총장의 이런 주장을 응원하거나 이런 분위기가 전혀 아니다. 제가 예. 김대중 심각하다. 정부 청와대에서 예. 5년간 사실상 비서실장까지 네. 해봤습니다마는 가장 인사에 네. 민감한 부처가 검찰입니다. 네. 예. 경찰, 외교부, 국정원, 네. 군 예. 이러한 곳이 가장 하는데 예. 인사권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검사들은 줄을 서요. 네. 그런데 문무일 검찰총장이 저에게 한번 법사위원이니까 예. 왔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거 총장 뭐 잘 나가네 예. 하고 내가 농담을 했더니 대표님 저는 식물총장이 됐습니다. 1년이 남아 있잖아. 예. 그러니까 엊그제까지 지난주까지 인사를 했기 때문에 한 사람도 자기한테 전화가 오지 않습니다. 이야. 그렇게 한 사람. 인사가 끝나면은 네. 검찰총장도 거의 식물총장 되더라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원석 총장은 지금부터 길어봐야 2달 남았잖아요. 한 달 반 남았습니다. 한 달 반 남았죠. 예. 그러니까 곧 이제 검찰총장 임명하면은 나는 볼 때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임명하지 않을까. 그렇게까지 직접적으로 할까요? 그렇게 했잖아요. 검찰 내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는 서열이고 기수고 필요 없어요. 필요한 사람 하는 거예요. 필요한 사람.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예. 공무원의 속성상 검찰의 속성상 예. 줄 선다. 그리고 이원석 총장은 안녕히 가세요 할 거다. 네. 왜 가면서 시끄럽게 하느냐 이런 얘기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분위기. 그러나 그런 분위기래요. 그러나 예. 3천여 명 그 검사 중 한 100여 명의 정치 검찰들이 그런 얘기를 하지 예. 양심적인
진짜 검사는 그러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는 검찰 당국에도 네. 검사들에게도 예. 특히 이원석 총장에게 역사가 대한민국 검찰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네. 이원석 총장을 어떻게 기록할 것인가, 이걸 잘 생각해라. 예. 그래서 저는 이원석 검찰총장이 마지막 예. 한 달 반이내도 검찰의 역사를 바로 세우는 그런 정의로운 총장으로 기록되기를 바란다. 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 근데 진짜 사실은 역대 뭐 이순자 여사부터 해서 권양숙 여사에 이르기까지 전부 대검이든 부산지검이든 직접 가서 수사를 받았는데 퇴임 후에요, 그것도. 예. 근데 그러나 현재 거듭 말씀드리지만 네. 대통령 영부인이 대면 조사를 받은 것은 처음이에요. 처음이었죠. 예. 예. 이거 역사라니까요. 예. 그런데 이 역사를 검찰로 못 부르고 자기들이 대통령실로 가서 소환 조사 당하는 거, 검찰이 소환 조사 당한 거예요. 검찰이 소환 조사를 당한 그렇죠. 거다. 영부인에 의해서 검찰이 소환 조사를 당한 거다. 가서 부르는 대로 받아쓰기 하고 온 거다. 저 그렇게밖에 볼 수 없잖아요. 예. 사실상 검찰 스스로 치욕의 역사, 오욕의 역사를 만든 거고 그 책임은 이창수에게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당연하죠. 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네. 수사 지휘를 받지 않더라도 예. 주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네. 총장한테 반드시 보고해야 돼요. 네. 그러면 새로운 총장이 오더라도 도이치모터스 관계는 보고도 안 받고 수사 지휘 안 해야 되나요? 이건 아니잖아요. 예. 어? 근데 이창수 지검장도 평생 그 공직에만 있던 분인데 누군가의 지시 없이 이렇게 움직였을까요?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지시가 오진 않았을까요? 그것은 생각은 하지만은 말로 했다가는 고소당해요. 그러니까요. 예. 예. 그런데 용산이나 더 큰 어딘가로부터 전화나 지시 없이 이원석 총장을 패싱해버리고 자기가 독단으로 이런 결정 할 수 있을까요? 증권가도 큰 손이 움직인다는 거 아니에요. 네, 증권가도 대한민국 정권도 큰 손이 큰 손이 움직이는 거예요. 아 대한민국 큰 손. 예, 그렇기 때문에 예. 대한민국 제일 큰 손 예, 권력서열 1위 예. 김건희, 예. 2위 윤석열. 예, 잘 몰라요. 예. 여기까지만 예. 잘 모르지만 이런 이상- 의혹이 든다. 제가 예, 모두에 얘기하니까 이게요 국회의원을 하면은 뒷심이 약해져요. 그런데 미안하지만은 언론인, 네, 법조인, 네, 고위 공직자, 예, 권력 핵심에 있던 사람 예, 이게 톡하게 하면은 내가 어디로 간다 미래를 아는 거예요. 식자우환이라고 아는 것이 병이야. 예, 그러니까 배심 있게 못해요. 예, 박지원이만큼 하는 사람이 없는데 그래도 내가 걸리면 죽잖아요. 예. 절대로 걸리지 않게. 예. 아니 사실만 얘기해야죠. 예. 세순 박지원 선생님 절대로 골드보이 박지원. 걸리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러니까요. 그 금요일 날 청문회 안 나오려고 미리 그냥 검찰 조사 받고 퉁치려고 한 거다. 이런 분석은 어떻게 보세요? 청문회 출석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당연히 해야죠. 예. 왜 안 해요? 그리고 그 한남동 관저로 보냈고 영부인이 네. 국회의원도 소환해서 예. 대통령실 와서 청문회 해라. 이걸 못할 거예요. 와, 예. 그렇다면 진짜 아니 좀 예. 우리 좀 소환해서 대통령실 대통령실로 와서 청문회 하라고 하면 좋겠어요. 대통령실도 한번 가보고. 예. 검찰은 소환할 수 있지만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을 어떻게 소환 청문회를 합니까? 네. 당신이 나오셔야지. 예. 그러니까요. 그 청문회는 청문회고 검찰 소환 조사는 아 그렇죠. 전혀 별개의 이거 사안인데 청문회라고 하는 것은 방송에 생중계되면서 네. 장윤선 취재 편집점도 열심히 하잖아요. 네. 하면서 국민한테 어떠한 말씀을 하는가 국민이 판단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청문회예요. 묻고 듣고 네. 국민 앞에서 하는 거예요. 검찰은 가서 하지만은. 네. 그래서 저는 김건희 여사가 생중계를 안 하더라도 네. 대통령실로 소환해서 예.
국회의원들 청문회라도 받아라.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 이원석 총장이랑 이창수 지검장 간의 갈등이 계속 커지면서 검찰의 내부 갈등? 뭐 이런 게 좀 첨예화되는 방식으로 가겠습니까? 아니면 그동안 오랫동안 검찰 보셔서 아시겠는데 어떤 방향으로 갈 걸로 보이세요? 저는 그렇게 첨예하게 올해는 안 갈 거예요. 아. 왜냐하면은 이원석 총장이 한 달 반밖에 남지 않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물러가면 끝인데 네. 저는 이원석 총장이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수십 년간 네. 검찰에서 봉직을 했고 사랑하는 조직 아니에요. 네. 후배들이 있잖아요. 예. 제가 국정원장 2년 했지만은 저는 국정원을 직접 비난 안 해요. 그래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네. 우리 후배들을 진짜 아낍니다. 그러는데 이 조직을 그런 생기들이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오여구 역사를 불식시키고 네. 좀 순화시키기 위해서라도 김건희 특검으로 간다. 네. 그러니까 거기까지라도 제대로 수사를 하는 모습을 국민한테 보여야 네. 국민이 검찰을 존경하게 되고 믿게 되고 네. 역사도 바르게 쓸 것이다. 이런 얘기지 갈등까지 가서는 안 되죠. 그 어쨌든 검찰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지금까지는 6명만 그 소환 조사를 했는데 전체 91명의 계좌주 가운데 최은순 여사를 포함해서 김건희 여사도 마찬가지고요. 85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작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있었던 조사에서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재조사 방향을 틀고 있다고 한다면 여기에서 또 새로운 추가 사실들이 나오면 이 주가 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는 더 파장이 일파만파 커지게 되진 않을까요? 그 파장이 커지는 것은 수사 결과를 봐야 알겠죠. 네. 저도 그렇게 많은 80명 이상이 수사 대상인 것은 몰랐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예. 그러한 그래도 국민은 믿지 않는단 말이에요. 검찰 수사를.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보더라도 김건희 특검으로 가야 된다. 네. 이것을 증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 최상병 특검도 네. 저렇게 임성근 사단장이 오늘 아침에 또 이실직고 했잖아요. 네. 이렇게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최상병 네. 김건희 특검을 거부권을 행사해서 피한다고 네. 절대 못 피한다. 예. 그렇기 피해자. 때문에 그렇죠. 이 중심에 대통령 내분이 있다고 하면은 버럭 화만 내실 게 아니라 민심을 받아서 특검을 수용해야지. 만약 수용하지 않으면은 저는 탄핵 열차도 국민들이 출발시킬 수 있고 네. 또 대통령 내분도 험한 꼴 당한다. 네. 그 험한 꼴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예. 퇴임 후에라도 감옥 갈 수 있다. 퇴임 후. 예. 이러한 것을 저도 대통령을 모셔본 사람으로 예. 퇴임 후에 대북송금 특검으로 3년여 감옥을 산 사람으로 이런 불행이 계속돼서는 안 된다. 네. 어떻게 이명박, 박근혜, 전두환 다 노태우 네. 전직 대통령이 다 가서 되겠느냐. 이걸 종식시키는 일은 특검을 수용해야 된다. 네. 그리고 저는 한 가지 더 첨언하자면은 지금 만병의 근원이 네. 대한민국 만병의 근원이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만병의 근원이요? 예. 네. 거기에서 모든 게 나와요. 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만병의 근원을 대한민국에 제공만 하면은 나라도 망하고 대통령 내분도 불행해질 수 있으니 네. 만병 통치약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대통령이란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불행한 역사의 반복을 청산하고 네. 국민적 의혹을 말끔히 해소하는 길은 만병 통치약을 써라 이거예요. 그 통치약이 뭐냐? 특검이다. 이재명 대표와
협치를 하고 아, 협치. 예. 또 최상병, 네. 김건희 특검은 받아서 특검으로 보내라 이거죠. 네. 그렇지 않으면은 지금 나라가 이게 나라예요? 그러니까요. 예. 너무 이게 나라입니까? 저는요 늘 긍정적으로 아직까지도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네. 영부인께서 이렇게 했지 네. 함부로 하지 않았어요. 네. 그렇지만 이게 나라가 나랍니까? 살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되면은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경제신문에 네. 우리나라 법인 1000개가 파산 신청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살 수가 없어요. 물가가 올라가고 예. 살 수가 없잖아요. 예. 정말 한숨만 나오는 나날이어서 그러고 이게 뭐 전 세계적인 현상이지만은 우리나라의 도깨비, 소나기가 폭우가 사방천지에 갑자기 떨어지니까 네. 다 죽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지옥이 더 윤석열 대통령한테 김대중 대통령 때 폭우가 내려가지고 벼가 익었을 때 다 넘어졌어요. 네. 그런데 그걸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하기는 조금 미진해요. 그 기준이 있기 때문에 네네네. 공공물이 파괴된다든지. 네. 그래서 제가 대통령님께 건의했어요. 대통령님, 왜 나라가 있습니까? 왜 대통령님이 계십니까? 이 어려운 서민들, 농어민들에게 나라가 있다는 대통령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시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따지지 말고 전국에 피해본 모든 영세 상가와 농어민 네. 여기에 특별 재난 지역을 선포해서 나라가 지원합시다. 해가지고 대통령께서 다 해가지고 네. 그 지원을 했는데 예. 이번에도 제가 금요일 날 지난 금요일 날 청문회하고 11시 32분 그때 네, 복도에서 제가 만났잖아요. 만났어요. 그리고 저는 바로 예. 차로 예. 기차고 뭐고 차편이 와. 없으니까 차로 해남으로 갔어요. 그 밤에요? 예, 갔죠. 금기 원래 해야죠. 와. 약속했으니까. 4시에 도착해가지고 새벽 4시에. 예, 7시부터 해남 완도 진도 풍수의 지역을 가봤는데 예. 많이 미진해요. 저는 국정 경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때 전국 다 재난 지역을 선포해서 서민들과 농어민들의 피해를 국가가 있다, 대통령이 내가 있다 하는 것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완도를 갔더니요. 네. 광어 양식장이 정전 벼락이 때려가지고 발전하는 시설까지 다 맞아가지고 광어 피해가 한 8억이 돼요. 어이구야. 그런데 그게 보험이 없어요. 수산업인데 보험이 예. 없습니까? 다 보험이 들어있는데 예. 그 댁은 안 들었더라고요. 아, 저도 그렇지. 가서 보는데 예. 깜짝 놀란 게 아이고야. 완도 군민들이 사고 이틀 만에 네. 1억을 모았어요. 모금해가지고 주더라고요. 우와. 그 신우철 군수도 아주 네. 눈물로 예. 완도 군민들한테 감사를 표시하고 예. 또 제가 약산 대통령이라고 부르는 예. 양광용 예. 이 약산 재경 향후에 전 회장이 있어요. 예. 그분도 재경 향후에서도 돕겠다. 이렇게 우리 국민들은 불행함을 당한 같은 우리 국민들에게 지원하는 그런 미풍양속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꼭 좀 예. 해주시라. 예. 오늘 방송 보세요. 꼭 부탁합니다. 네. 그 지난주에 말씀 주신 대로 사실은 청문회 굉장히 늦게까지 고생하셨는데 이번 주에도 또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 지난 청문회에선 사실은 삼부토건 문제 그리고 이종호 씨가 불출석하는 바람에 요 이종호 씨와 김건희 여사와의 관계 규명하는데 좀 애를 먹었다면 이번에는 이종호 씨도 안 나오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번에도 또 안 나올 수 있을까요? 또 건강상의 이유로 안 나올까요? 모르겠어요. 네. 그렇지만은 안 나오고는 못 견뎌요.
네. 국회에서 계속 부를 테니까. 국회에서. 예. 그리고 예. 저는 검찰에 다시 경고를 하는데 네. 국정감사가 네. 기다리고 있어요. 네. 이정호 회장도 국정감사가 기다리고 있고 예. 우리 법사위에서 언제든지 청문회를 해서 불러내면은 안 나올 수 없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 청문회에서는 뭐라고 하더라도 임성근 사단장의 댓글 부대를 예. 우리 광주 광산 출신 예. 박균택 의원이 예. 첫 발언을 해서 불거졌잖아요. 네. 아 이게 말이죠. 국정원 댓글팀, 국방부 사이버사령부 댓글팀 예. 이게 처벌 받았잖아요. 받았죠. 그러면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제기됐던 드루킹스 드루킹 특검을 해서 다 밝혀졌어요. 네. 그런데 그리고 특히 그 국정원 댓글, 국방부 댓글 문제에 대해서는 당시 예. 수사단장이 여주지청장을 하시던 파견 근무로 윤석열 대통령이 했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서울중앙지검장이 방해를 해가지고 여주지청장으로 다시 돌려보내버렸어요. 네. 국정감사에 법사위 가서 제가 원내대표인데 이례적으로 저보다 첫 발언을 하라고 그래서 내가 불러내가지고 네. 윤석열 여주지청장이 이 댓글 수사 방해를 못하게 한 것은 예. 김아무개 서울중앙지검장입니다. 네. 했더니 그 자리에 배석했던 40~50명의 검사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이런 역사를 세운 분이 지금 대통령 아니에요? 대통령이에요. 예. 그런데 보세요. 국민의힘 전당대회 과정에서 김건희 댓글 부대, 네. 한동훈 댓글 부대, 예. 이제는 예. 세상에 임성근 댓글 부대. 임성근 현직 해병대 소장 사단장 댓글 부대가 있다 예. 하는 것이 밝혀졌어요. 거기에도 현직 검사인 사촌 그런데 동생이 제가 광주 고검 검사 예. 사촌 동생 박철환 검사를 제가 떠뜨렸죠. 예. 그 카페를 봐라 예. 했는데 딱 부인하다가 나중에는 실토하더라고요. 네. 자, 거기에 보면은 현직 검사의 친구가 카페를 운영하다 그 사람은 지금 비공개라고 없어졌어요. 그 아예 그날 현장에서 비공개로 바꿔버렸어요. 그날 현재 거기서 카페에서. 만들되니까 예. 우리 민주당 법사위원들 초선들 보배들이 많아요. 네. 박준택, 네. 이건태, 네. 이성윤 네. 잘합니다. 네. 다 검사 출신들이네요. 검사 출신들이죠. 그런데 네. 이 검사 출신들이 본래 내가 아까 네. 야무지지가 못하다 뒤로 쓱 빠는다 하는데 네. 이 사람들은 투쟁적이야. 그리고 거기다가 전현희, 네. 장경태, 네. 우리 김승민 간사, 김승원. 네. 김승원 간사, 서영교. 네. 마이크가 꺼져도요 목소리가 크니까 다 들려요. 다 들려요. 네. 그래서 의원님 지금 임성근 그 사단장의 문제가 이 댓글 부대를 만들어서 활동한 것이 확인돼 이것도 뭐 사법 처리 대상이 되는 겁니까? 당연하죠. 예. 아니 보세요. 네.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박정원 해병대 수사단장 지금 재판 받고 있는 네. 오늘 박정원 또 재판이 대령의 5차 공판입니다. 변호인들, 예. 군인권센터 예. 비난하고 예. 오늘은 다른 비난도 댓글로 이제 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니 국정원, 국방부, 드루킹 네. 이것은 나쁜 댓글 부대고 네, 네. 한동훈, 예. 김건희, 임성근 댓글 부대는 좋은 부대예요? 그러니까요. 이건 아니죠. 그리고 예. 더 중요한 것은 네. 현직 군 사단장이 네. 현직 검사에게 비록 자기는 안 올렸다고 하지만은 네. 나올 거예요. 예. 현직 검사가 예. 그러한 것에 관여를 하고 예. 청문회장에 문자를 주고 예. 전화를 주고받았다고 하면은 예. 이것은 공무원법 정치 개입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예. 또 중립 수사 방해를 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나는 검찰에서도 네.
적절한 조치를 해라. 이렇게 요구를 했지만 이분도 감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직무 감찰. 예. 임성근 사단장에게 제가 그랬어요. 봐라. 해병다워라. 어떻게 해병 투스타 사단장이 최상병 문제도 나는 모르고 퉁친다. 네, 내 책임 아니다. 어떻게 사촌 동생 검사가 당신 때문에 당한다. 뭐 지금 조치 안 하면 기다려라. 국정감사가 있다. 우리가 또 광주 고검은 국정감사 나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잘못해가지고 당신이 사랑하고 존경하는 해병대가 네. 당신 부하가 아니 검사 되려면 고시 합격해서 얼마나 했는데 네. 또 자기 수사 받을 때요 뭐 횡령 네. 배임 그리고 카드 깍이 있어요 또 네, 그러니까요. 이건 자기 수사 받을 때 자기 사촌 동생이 지청장으로 근처에 있으면서 압력을 했다 이런 기사들이 있더라고요. 네.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저는 기사를 인용했어요. 네, 네. 그랬더니 처음에는 딱 부인하다가 박정훈 대령이 자기가 수사를 안 했지만은 그러한 수사를 받은 것은 알고 있고 네. 그 수사를 해서 무혐의 됐다. 그렇게 임성근 소장도 얘기하던데 하더라도 의혹은 있잖아요. 예. 아니 이재명 대표 사모님 김혜경 여사는 10만 5천 원 가지고도 그러니까요. 100몇십 군데 압수수색하고 예. 지금도 재판받는데 네. 왜 임성근 부인은 16만 원 해가지고도 카드깡 안 되고 김건희 여사는 이재명 대표는 0.73% 부족해서 대통령 못 된 제1야당 다수당의 대표를 이리저리 끌어다니면서 자기들은 검찰 소환해서 네. 대통령실에서 조사받고 임성근 카드깡은 괜찮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안 된다 이거죠. 맞습니다. 그 이번 주 금요일에 또 청문회가 예정이 돼 있어서 이번에는 이제 명품백 문제, 이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 뭐 이런 것들로 이제 집중이 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 어제 김건희 여사가 이제 검찰이 아직 명품백을 그 확보를 못했다고 하니까 조만간 제출을 하는데 양주, 고급 스탠드, 그 다음에 전통주, 화장품, 향수 이런 것들은 버렸다, 폐기했다. 이렇게 김건희 여사가 검찰에서 진술을 했다는 겁니다. 아니 그 아까운 것을 왜 폐기해요? 폐기했다, 예를 들면요. 버렸다 이런 주장을 했다는 건데요. 세관에서요. 예. 세관에서 양주 한 병만 사가지고 오게 돼 있는데 2병 사가지고 오는 사람들은 압수하잖아요. 네네. 이런 것은 지금도 그러는지 모르겠지만은 김대중 정부 때는 보훈공단에 보내서 예. 입찰로 팔고 아. 그 돈으로 보훈 가족들 하는 거예요. 예, 예. 아니 뇌물 보관 창고에 있다면요. 거기다 보관했다가 보온 팔아야지. 그 아까운 것을 왜 팔아요? 왜 폐기해요? 버렸대요. 아니 예. 책은 버리더라고요. 책도 버렸고. 아니 그러니까. 근데 진짜 버렸을까요? 아 모르죠. 아니 책은 발견됐으니까. 양주를 버렸을까요? 책은 발견됐으니까. 예. 그런데 양주 발견됐다는 소리는 몰라요. 못 들었어요. 그러니까 깜빡했다. 예. 그 행정관이 그랬잖아요. 예. 그 김건희 여사가요. 처녀 때부터 고파나 컨텐츠, 주가 조작, 네. 양평 고속도로 이제는 밝은 분이에요. 깜빡할 사람을 데리고 쓸지는 않아. 그래 코바나 컨텐츠 직원을 예. 얼마나 깜빡하지 않는 똑똑한 직원이기 때문에 대통령실 의전비서관 자기 시키잖아요. 예. 그런데 그때도 예. 9월 달에 최 목사한테 받은 예. 책 등을 11월 달에 한남동 공관으로 가면서 네. 버리고 책은 버리고 책만 버리고 다 가지고 돈 되는 기울백은 가지고 왔답니다. 기울백, 예. 그런데 양주는 누가 집어다가 머셔서 말 안 하는 이게 말도 안 되죠. 버렸다고? 그래서 저는 누가 먹었겠죠. 대한민국은 예. 만사 형통은 MB 때 형님이고 네. 지금은 만사 영통 영부인으로 통한다 하는데 영부인 빼기면은 모든 것이 통했지만은
디올백에 딱 걸린 거예요. 네. 백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이종호 씨와 삼부토건과 그리고 이거 명품백 사건과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이제 중요하죠. 예, 핵심 사건이 됐고 이것에 대해서 공수처가 수사를 좀 세게 해야 되는데 공수처에 김규현 변호사가 들어갔더니 수사 검사들이 전부 이종호 변호인 출신이더라. 그래서 결국에는 완전히 당하고 온 거 아닌가라는 걱정과 우려도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네. 저는 문재인 정부에서 공수처 예. 출범시킬 때 네. 국정원장이기 때문에 국내 문제에 대해서는 개입을 못해요. 네네. 저 혼자 생각한 거예요. 공수처 검사가 처장 25명이에요. 네. 이걸 가지고 무슨 수사합니까? 그렇죠. 너무 인력과 대형 수사는 못해요. 그리고 해봐야 한두 건 할 수 있는데 공수처도 만들었으면 제대로 네.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됐든 두 검사가 공수처 들어가기 전에 거기 변호사를 했다 하면은 자기들이 피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이 디올백 죄송합니다. 김건희 네. 여사와 주가 조작하셨다는 이호종 네, 이종호, 송호종 씨. 예, 네. 그 이름도 비슷해. 이종호 씨가 이게 보통 분이 아니에요. 공범이죠. 예. 예, 임성근 사단장한테도 예. 사표 낸다니까 내지 마라. 곧 술스타 된다. 네. 또 해병대 예. 포스타가 생긴다. 나온다. 예. 그다음에 딱 생겼잖아요. 예. 아니 이것도 4월달에 올 4월달에 보도가 나왔죠. 예. 예. 그런데 그러한 재미있는 얘기를 해요. 천공스승하고 비슷해. 그런데 이호정 씨도 그렇잖아요. 예. VIP. 처음에는 누구냐 VIP가. 네. 하니까 김계환 사령관. 해병대 사령관이었다. 말도 안 돼. 그러다가 지금은 김건희다. 김건희 여사다. 예. 김건희다 하면 안 돼요. 김건희 여사다. 큰일 나요. 네. 예. 고발당하죠. 행정조치다고. 그런데 어떻게 됐든 네. 자기가 뻥을 친대요. 뻥을 잘 치는 사람이다. 네. 아무리 급하고 하더라도 자기가 뻥친다고 이것은 보이지 않는 큰 손이 너 왜 그런 소리 하냐 네. 하니까 변명한 거예요. 그렇지만은 입만 뻥긋하면은 고소를 잘하는 김건희 여사 네. 대통령실에서 왜 이렇게 뻥치고 다니는 놈은 지금 고소 안 하죠? 그러니까요. 뭐가 있겠지. 예. 그러니까 못하지. 맞습니다. 예, 그리고 예. 임성근 사단장도 같이 그 떴다. 네. 뭐 멋장 해병. 멋장 해병. 예. 거기 카톡방에 예. 있는 경호원 송호정 씨. 예. 이분도 초청 안 했다. 예. 딱 잘못했어요. 예. 내가 그래서 그때 질문한 거예요. 사령관명으로 초청장이 가더라도 대통령명으로 취임식에 초청장이 가더라도 네. 김건희 여사의 코바나 컨텐츠 네. 직원들이 많이 초청됐잖아요. 예. 이것은 김건희 여사한테 물어서 작성하는 거다. 예. 내가 5년간 그걸 해본 사람 아니에요. 예. 근데 그 현장에서는 해병대 사령부에서 초청한 거지 내가 초청한 게 아니다. 글쎄요. 그러니까 김계현 사령관이 그거 보고 있다가 나랑 무관한 일이다. 그건 사단 행사였다. 이렇게 그렇죠. 또 반박을 하니까 이렇게 하니까는 끝까지 부인하다가 이제 끝까지 부인하다가 마지막에 그 송호정 서류를- 씨 예. 자기가 초청했다. 예. 이제 어제 예, 이렇게 이제 했더라고요. 보도가 나온 거죠. 끝까지 부인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임성근 26일 사단장은 정말 놀랄 노짜입니다. 26일 청문회를 하더라도 네. 과연 증인들이 제대로 나오냐? 또 김건희 여사, 최은순 장모님이 나오냐? 네. 하는 것은 기다려 봐야죠. 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할 것이다. 네. 저는 그렇게 봐요. 네. 어떻게든 당연히 청문회에는 출석을 해야 되는데 안 나온다고 하면 다음은 더 센 국정조사, 더 빨리 진행될 수밖에 없다. 당연하죠. 네, 말씀 주셨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해야 되는데 끝으로 이거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CIA 한국계 대북 전문가 수미테리 박사가 이게 외국 대리인 등록법 위반으로 그러니까 간첩 혐의라고 해야 됩니까? 간첩 혐의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명품백, 연구활동비 이런 거를 한국 정부로부터 받아가지고
문제가 됐는데요. 실제로 이거를 대통령실은 뭐라고 얘기해요? 문재인 정부에서 그런 거다. 윤석열 정부하고 상관없는 일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제가 여러 곳에 가서 제 TV 출연, 네. 특히 어제 CBS 김현정 뉴스쇼에서도 그것만 가지고 얘기를 해서 네.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요. 예. 한미 정보동맹은 어느 때보다도 문재인 정부 때 굳건하고 강건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한국 정보기관에서도 미국 정보기관에 협조를 하고 네. 미국 정보기관에서도 무수한 예. 협조를 해줬습니다. 예. 그런데 저는 미국 정보기관에서 슈미테리의 이러한 그 로비 활동이 있었으면은 또 국정원 직원들이 잘못하고 일탈된 행동을 했으면은 정보 동맹 국가답게 우리한테 사전에 네. 우리 정보 당국에 얘기하지 않은 것은 굉장히 어쩐지 네. 대통령실 도청 문제와 생각했지 않는가. 아. 그러한 것과 예. 두 번째로는 미 정보기관에서는 대통령 선거 때 각 정보기관, 각국의 정보기관한테 그 경고를 합니다. 네. 우리 대통령 선거에 너무 깊숙하게 개입하지 마라. 아.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우리 정보기관들이 바이든, 트럼프 여기에 조금 일탈된 행동을 하니까 경고를 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그렇지만 더 바보 짓을 한 것은 네. 대한민국 대통령실이다. 네. 이종찬 전 국정원장도 말씀했지만은 네. 세계 각국의 정보기관은 이 순간에도 네. 정보활동 수집을 합니다. 네. 그렇죠. 물론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국정원 요원들이 그렇게 꼬리를 잡힌 것은 아주 바보짓, 네. 잘못이에요. 네. 그렇지만은 이게 문재인 정부 탓이다. 박근혜 정부 때부터 슈미테리가 시작해서 네. 거기 기소장에 보면은 8건, 네. 문재인 정부 5년간 12건, 네. 윤석열 정부 1년간 네. 20건이에요. 제일 많네요. 그리고 외교부 등을 슈미테리한테 포린 팔레시 같은 네. 잡지 참 기고문. 최고 외교 잡지 아니에요 미국에서 네. 예. 이런데 기고하게 되고 우리나라 네. 한국일보에도 기고. 언론에도 기고하게 했는데 예. 이것은 말이죠. 윤석열 국정원이 어디 있고 문재인 국정원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예. 누가 다음 대통령이 되더라도 똑같은 국정원은 영원히 이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누워서 침 뱉고 제발등 도끼로 찍었다. 네. 아주 바보다. 바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요. 금요일 날 청문회장에서 뵙겠습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